쪽방에 사는 한 주민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상황.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식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저혈당 추정이고요. 당뇨 관련된 무슨? 네. 병원으로 이송할 거예요. 네. 결국 의식을 차리지 못한 쪽방 주민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 2달의 취재 기간 동안 이 같은 상황을 또다시 목격했습니다. 이미 사망한 채 발견된 한 쪽방 주민. 돌아가신 건가요? 여기 저 뒷편복으로 정리 있어요? 매일 술로 생활하시고 아, 네, 술로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주민분들 다 있고 안에서 10년 동안 이 쪽방집에 노점에 혼자 술로 생활하시고 놀라시지 않으세요? 예, 여기 좀 놀랐죠. 여기서 가까운 나라는 이제 잘 모르는데 여기서 이제 사망한 사람도 많이 있대요. 나는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지만은 올해 이런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한 10년 이상 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사망한 사람이 많이 있대요. 많이 있대요? 예. 죽으라고. 쪽방 주민들의 사망 사고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매우 흔한 일이라는 겁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고인의 쪽방엔 이미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무연고자로 쓸쓸한 죽음을 맞는다는 쪽방 주민들. 쪽방 상담소는 1년에 2번 합동 추모식을 엽니다. 이번엔 8명의 위패가 놓였습니다. 짧고 긴 시간 속에 너무나도 작은 공간에서 하루하루 지어진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사소한 계절의 변화마저 쪽방 주민들에게는 위협이 되는 현실. 작년 여름에는 이 하루마다 이 폭염 때문에 하루마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32도, 33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집에 들어가면은 그거보다 더해요. 한 4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니까 혈압 있는 사람들 화장실 조그마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돌아가시고. 우리는 남대문 일대 한 쪽방촌을 찾아가 봤습니다. 10년째 쪽방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박동호 씨. 그가 약 3.3제곱미터 불과 한 평짜리 쪽방에서 살게 된 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후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산재가 엄격하지 않은 시절에 이제 일을 나갔다가 아침에 11월 달에 이제 갑자기 무거운 걸 같이 들자 그랬는데 그때 허리를 다쳤어요. 아이고. 그 조그만 건물이다 보니까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가장 저렴한 집을 찾아야 했던 박 씨. 보증금 없이 월 25만 원을 내고 이 쪽방에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방이 좁았어요. 지금 여기도 지금 발 뻗기가 어중간하거든요. 이걸 치면 되는데 발 뻗기 어떻게 주무실 때 어떻게 주무세요?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지난 10년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세간살이. 방 안에는 겨우 몸을 닐 작은 공간만 남았습니다. 냉장고조차 둘 공간이 없어 박 씨는 라면이나 미숫가루, 무료 급식소에서 제공되는 밥으로 끼니를 해결해왔다고 합니다. 방음이 되지 않아 텔레비전을 볼 때도 헤드셋을 쓴다는 박 씨. 그는 작년 4월 공공근로를 시작한 이후 저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빨리 쪽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한 달에 뭐 작년 같은 경우에 30, 올해는 45로 매달 이제 저금을 하고 있는데 1년에 뭐 3, 400 해가 지금 겨우 모은 게 7, 800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가져올 의미도 없죠.
그럼 여기 언제 벗어나시는 게 목표세요? 최대 기간을 목표로 정해놓으셨을 거잖아요. 목표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되는 대로 빨리 나가고 싶은 생각이에요. 지난해 서울시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쪽방은 약 4,000개. 하지만 이는 쪽방 상담소에 등록된 숫자일 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쪽방은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 일제시대 유각이 지금의 쪽방으로 바뀌거나 이제 집장촌이 바뀌거나 그다음에 일용 노동자들의 숙소가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흐르는 공간이거나 또 다른 용도였다가 이제 도심지에서 1인 가구들이 이렇게 싸게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요구들이 계속 생기니까 기능 전환을 한 거죠. 서울 한가운데 그 중에서도 일자리와 물자, 교통의 흐름이 원활한 곳마다 생겨났다는 쪽방. 어느덧 쪽방은 보증금 없이 월 20만 원 안팎의 임대료를 지불하며 약 6.6제곱미터, 2평 이내 면적의 열악한 주거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쪽방에서 오랫동안 거주해왔다는 또 한 명의 주민. 최진수 씨는 올해 70이 된 소설가 지망생입니다. 그는 약 40년째 등단을 꿈꾸며 매일 글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문학이라고 하시는 예, 문학 그래서 장편 소설을 공부해요. 그것도 그걸 좀 힘이 들지만 한번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걸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려고. 예, 쪽방에 살면서도 꿈을 잃지 않았다는 최 씨. 우행시도 있네. 뭐 좋은 거 많이 있네. 우행시 여기 된 타이틀은 뭐 인간의 일단 내력. 인간의 내력. 인간의 내력은 단편 오늘 끝냈고 끝낸 거고. 내가 지금 쓰는 거는 태양자원이라고. 그쪽에 원래 꿈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말 나온 김에 다 말하지만 경희대학교 법대 법학과 68 법대 나와가지고 예. 제가 정신병을 좀 앓았어요. 그래서 직장 다니다가 못하고 제 디아과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게 글 쓰는 거라 그걸 쭉 해왔죠. 어느새 21년째에 접어들었다는 최 씨의 쪽방살이. 그는 여전히 이 작은 쪽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화상이잖아요. 우리 사회의 한번 들어오는 사람들은 난 벗어나는 사람들을 별로 못 봤어요. 그냥 여기서 그냥 주는 거 먹고 수급자들 특히 그냥 듣고 비명에서 하고. 비명사요? 예, 그렇게 되죠. 이건 실화예요. 우리는 쪽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들 없어요, 전부 다. 아, 집주인들이 없어요? 없어요, 다. 혹시 여기에 저기 씨라고 살고 계시나요? 여자는 없어요. 예? 여자는 없니? 여자분은 없으세요? 여기 사람들 따라 한 사람도 저기 뭐 집주인 얼굴을 본 사람이 없어요. 집주인 얼굴 본 사람이 네. 없어요? 지난달 쪽방 주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쪽방을 전수조사했는데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이용해 사실상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오랜 취재 끝에 기사를 썼다는 기자를 만났습니다. 아니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날씨가 오늘부터 더운 그건 안 썼어요. 일부 쪽방 집주인들이 어떻게 세입자들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걸까? 이거를 등기부 등본에 드러났던 사례 중에 한 실소유주는 매입을 했던 시점이 10여 년 전인데 그때 당시 나이가 만으로 22세였습니다. 근데 만 22세의 나이에 4억 원 가까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쪽방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상식적인 투자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양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집주인들을 만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동전이 어떤지만 해도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현장에서 취재를 했을 때 집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경우
내가 집주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름을 물어봐서 나중에 등기부 등본이랑 대조해 봤을 때는 이름이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일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베일에 숨겨져 있는 존재에 가까운데요. 우리는 서울에 있는 316채의 쪽방 건물 약 4,000개에 달하는 쪽방의 집주인들을 인물별로 정리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여러 채의 쪽방 건물을 보유한 집주인들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많은 쪽방 건물을 가진 사람은 단독 명의로 쪽방 건물을 4채나 보유한 김민수 씨. 과연 김 씨가 쪽방 건물을 사들인 이유는 뭘까? 그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골목마다 빼곡한 쪽방 건물. 김 씨는 이 동네에만 4채의 쪽방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주가 맞아요. 여러 채 갖고 있는 씨가 맞고. 이 건물에 있는 쪽방은 총 11개, 임대 수익은 월 275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확인 결과 김 씨는 건물 4채 안에 총 33개의 쪽방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약 30명의 쪽방 주민들은 집주인 김 씨에 대해 알고 있을까? 선생님 궁금한 게 여기 이렇게 사셨으면 집주인들을 보통 만나서 계약서 쓰고 하잖아요. 집주인 보신 적 있으세요? 집주인하고 직접 하죠. 여기는 안 집주인하고 다르고 무조건 하는 거야. 집주인은 하는 분인데 아니고 이게 뭐야 월세는 누구한테 내세요? 한테 꼭 줘요. 집주인한테 원래 줘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내리고 계세요? 집주인한테. 어떻게 주세요? 집주인한테? 직접 집주인이 직접 와요? 거두러? 네, 거두볼 때도 있고 내가 줬죠. 누구세요? 성함이 그분이? 네. 남자분이에요? 아니, 여자분이에요? 네. 맞아요? 상당수 쪽방 주민들은 집주인 김 씨의 성별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입자들이 월세를 내는 사람이 집주인이 아닌 관리자였기 때문입니다. 관리자들은 월세를 모아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이를 대가로 월세를 면제받거나 일부 현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애초에 세입자와 집주인이 만날 수조차 없는 구조. 우리는 김 씨 소유의 한 쪽방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장미옥 씨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 걷어서 그분한테 다 계좌 이체하시는 거야? 드리시는 거예요? 계좌 이체로? 그러면 뭐 집주인은 여기 올 일이 없겠네요. 월세가 비싸다고 좀 주민들이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가요? 그렇게 안 받고는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예. 수도이고 전기이고 뭐 가스고 이제 하나도 자기네들은 안 내고 일단 다 내니까. 근데 그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크지는 안 해도 뭐 받는 건 얼마나 뭐 커요. 아니 근데 25만 원이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큰 돈이지. 근데 충분하다고 스마트만 한 판은 그냥 큰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도 나가는 너무 안 해서 그렇게 받아야 돼요. 김 씨 소유의 쪽방 건물을 관리하는 또 다른 관리자도 만났습니다. 여기 집 주인하고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관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그냥 관리만 해주시고. 주인도 없어요. 네? 주인도 없어요. 그래요? 주인이 따로 따로 먼 데가 있어요. 먼 데 가시죠? 그분은 여기는 오시지는 않으시나요? 어디 와 아무 상관없어요. 안 해도. 월세는 직접 들이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받아서 그러면 집주인 들이시는 거예요? 이것까지는 내가 말할 집주인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는 관리자들 김 씨를 직접 찾아봤습니다. 주차장 따로 있고 다른 건물이요. 이거는 아예 달라요. 이 건물이요. 이건. 여기 번지 건물, 이 건물이요. 우리는 등기부 등본 상에 적힌 김 씨의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집이 아닌 호텔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를 찾고 있는데 등기부 등본 보니까 그 주소지가 여기로 돼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뭐 일평으로 많이 봤어요. 제가 그 사람이
아니 여기다가 주소식을 해놨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여기 뭐 살거나 그러신 분 아닌 거네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 호텔을 소유한 것도? 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김 씨가 등기부 등본에 주소를 허위로 등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그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얻으려한 건 무엇이었을까? 수소문 끝에 김 씨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여보세요? 예, 선생님이신가요? 선생님은 여기 어떤 연유를 이렇게 4개나 이렇게 갖게 되신 거예요? 아 나도 그 쪽방에서 거기 다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한푼 모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산 거예요. 선생님이 거기 지금 4개의 집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집은 헐어가지고 예. 아주 제일 싸게 받는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리 같은 거는 잘 해주시나요, 선생님은? 아니 그 수리 좀 해주던데 그 대충만 고치죠. 나중에 개발 좀 해야 하니까. 아, 개발 계획이 그럼 잡혀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직. 여보세요? 끊어버리시는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선생님. 아까 전 통화가 끊긴 것 같아서. 아니 지금 자꾸 이러고 있는 전화하고 있어. 이거 하나 찾아드는 건지. 예. 선생님?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쪽방 집주인 김민수 씨. 우리는 김 씨 소유의 33개 쪽방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추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관리비는 5만 원, 공실률은 10%로 가정했습니다. 동이동 주택 4개의 주택에 33개의 방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요. 월에 발생하는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산해갖고 반영을 했더니 그 관리비 등의 경비가 한 16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월의 수익, 그러니까 필요 경비 다 빼고 남은 금액이 약 5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걸 연으로 환산을 하면 약 7천만 원 정도가 이 주택 4개를 임대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볼 수 있어요. 만약 김 씨가 정상적으로 임대사업자 신고를 했다면 내야 하는 세금은 연간 1,240만 원 가량. 하지만 전문가는 김 씨의 세금 탈루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을 보면 일단은 소득을 좀 탈루하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고요. 국세청에서 또는 저희 구청이나 지자체에서 이 파악을 할 때 확정일자도 많이 봅니다. 근데 확정일자 안 받을 가능성도 농후하고, 더군다나 이 전입을 아니면 여기 거주하는 세입자분들께서 소득이 거의 없을 가능성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월세 소득공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더욱더 포착하기가 힘들겠죠. 그렇다면 국세청에선 김 씨의 쪽방 임대 사업에 대해 파악하고 있을까? 국세청은 서면을 통해 개별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2018년 기준으로 한 채 주택을 소유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임대 소득을 얻는 사람들에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즉 김민수 씨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국가에 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방을 작게 쪼개면 쪼갤수록 더 많은 돈을 버는 쪽방 집주인들. 하지만 그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는 의문입니다. 그 와중에 쪽방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월세입니다. 쪽방의 월세가 고급 아파트에 견줄 정도로 상승한 건 재개발 소식도 한몫했습니다. 지역 전부 대부분 다 쪽방촌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또는 개발 이슈나 또는 개발 소문은 전부 다 났었다고 봐야 됩니다. 재개발 사업이 한다는 소문 때문에 집가가 올라가면 이게 손바뀜이 생겨요. 손바뀜이 생기면 높은 가격으로 산 소유자는 다시 쪽방촌 주민들에게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쪽방촌의 월세가 보통 8만 원에서 한 10만 원, 12만 원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18만 원에서 한 22만 원, 25만 원까지도 갑니다. 실제로 용산구에 위치한 한 쪽방촌의 집가는 재개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소문만 무성할 뿐 정작 재개발이 이루어진 적은 없습니다. 실행을 하지 못한 뭐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응하지 않았고요. 또 하나 이제 거기에 거주하는 쪽방촌 거주민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작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다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없었던 거죠. 재개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가 상승의 이득을 톡톡히 보았지만 정작 재개발을 원하지 않았다는 일부 쪽방 집주인들. 대체 무슨 이유였을까? 시인분들은 이렇게 월세 뭐 3, 400, 400 이렇게 받는 분들은 재개발 원치 않으신 분들 많으세요. 그렇겠네요. 그 수익이 없어지니까. 네, 수익이 없어지고 아무튼 땅으로니 깔고 앉아있어요. 뭐하냐. 수익이 안 나오는데 그런 분들은 한다시는 분들 또 다른 부동산 중개업체의 얘기도 동일합니다. 재개발을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낡은 쪽방을 유지하며 월세를 받는 것이 집주인들에게 훨씬 이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 사신 분이야 뭐 월세라도 200, 300 나오는 그렇죠. 계속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계속 나오는데 새로 집 하나 아파트 들어서봤자 거의 비슷해지면 그 개발을 원치 않겠죠. 알아. 안 되면 좀 할수 있어. 한 10몇 살 먹어도 그 쪽방 하려고 그냥. 아, 그래요? 아니 근데 만약에 10몇 살 먹어서 한 달에 몇백 벌 수. 그래 좀 벌 수 없죠. 일부 집주인들에게 쪽방은 그야말로 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로소득을 얻는 동안에도 쪽방 주민들은 높아지는 월세를 감당하며 열악한 환경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